안녕하세요. 승선들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 오늘은 어디에요? 무효화 취소죠. 88페이지입니다. 이제 민법 많이 들은 사람은 이제 6주차, 7주차, 8주차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봤어요? 간만 봤죠, 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민법 총칙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11월달, 12월달은 민법 총칙에다 우리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88페이지죠.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법률행위가 붙어 있죠. 무효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 이런 맞는 문장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오봉산이 아니라 민법 총칙산이라고. 요 첫 번째 봉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두 번째 봉우리가 어사 표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대리죠. 그럼 요 봉우리가 무효화 취소. 요거는 조건과 기한, 즉 부관이 되죠. 오늘은 요 두 개 파트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법률행위가 끝나면 이제 어사 표시가 나오고, 어사 표시가 끝나면 대리, 그 다음에 무효화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이걸 뭐라고 그래? 부관이다. 근데 이제 무효와 관련돼서 무효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효라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들어왔어요. 무효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성립 요건은 뭐라고 배웠어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관련돼서 이제 무효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잡고요. 무효라는 것은 그러면 무효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죠? 취소라는 개념이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무효와 취소의 개념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법적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권리라는 말을 했죠.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인들이 말할 때 주장하는 것,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권리. 말씀드렸듯이 권리가 뭐냐? 그러면 권리지. 그럼 무효가 뭐냐? 그랬더니 무효지. 취소가 뭐냐? 그랬더니 취소지.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우고 있죠. 그럼 총칙이 뭡니까? 총칙이.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가 있어요? 해제와 해지라는 게 있죠. 그러면 해지는 뭐예요? 민법 총칙에서 안 나오네.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뭐예요?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네, 결론은. 그러면 해제와 해제란 그러면 어디에서 쓰이는 거죠? 계속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해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럼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계약에서 쓰이는 것.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 어때요? X.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그걸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88페이지 밑줄을 다 떠나야 되겠네요. 첫 번째, 무효의 개념이 나와 있어. 거기 좌측 파악되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봐봐요.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면 갖췄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데는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가봐요.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한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는 어때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때요? X.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무효와 취소의 개념에서 우리가 철서가 걸린다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취소. 취소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성립 요건은 갖췄죠. 일단 유효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취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것은 역시 올해 36회 때 올해 출제가 됐고,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가봐요. 자, 89페이지.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별표 하나 놓고, 무효와 취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뭐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죠. 적용 사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죠?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늘 또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달아진다. 라는 거네. 자,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봐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비호죠. 그러면 3번에 보니까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의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 기본 틀을 딱 기둥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취소 그런가 뭐라고 나왔어요? 1번. 자, 취소권자만이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거기에 취소권자 줄 쳐놓고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취소권자는 우리가 암기 코드를 하나 정해놨죠. 뭐예요? 취소권자. 자, 제차, 하, 대, 성.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한번, 지난번도 우리가 하나 써놨으니까, 제가 뭐예요? 자, 능력자, 차고자, 하자 있는 어사 표시를 한 자, 뭘까요? 사기, 강박자. 그럼 대가 뭘까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안 좋은 암기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제차, 카대성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뭐예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돼. 봐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는 어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때? X. 누구만? 취소권자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자, 이번에 취소를 하기 전 동그라미. 이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뤄진다. 봐봐요. 취소란 개념은 뭘까요? 취소란 일단 유효하죠. 유효잖아요. 그럼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취소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소 그러면 어때? 취소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걸 바로 취소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잘라봐요.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의미를 한번 잡아봐요. 자, 제척이 뭐예요? 제척이. 제척이라는 것은 빠져라. 이 소리야. 그래서 요즘 제척사유, 기피사유, 회피사유라는 걸 우리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럼 제척이라는 것은 빠져라. 여기에다 써요. 빠져라. 자, 빠져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빠져라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이렇게 바꿔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기간이야.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이제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고,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거는 자, 판사가 판단한다. 판사라고 써요. 판사라는 것은 곧 뭐예요? 법원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관이죠?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거기는 일단 그 밑에다 써요. 3년하고 10년이라고 써놓으라고.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신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나중에 사유는 나중에 오도 돼. 그러면 10년은 뭐예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 10년이야. 그래서 3년, 10년.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야. 그러면 제가 추인을 했어요. 그럼 추인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야.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뭐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을 때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3년, 10년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뭐예요? 하다가만 취소권은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돼. 그래서 3년, 10년 쓰나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니까. 자,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면 적용 사례와 관련돼서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 달 것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무효 취소라는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2절로 가봐요. 제2절. 뭐라고 나와 있죠?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무효와 관련돼서 약간 우리가 무효의 종류를 먼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기 한번 봐봐요. 자, 성공의 노하우 산기업 6개. 한번 우리가 6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공의 노하우 산기업.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금 논설위원으로서 갱인 메일, 지방시지만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자, 성공의 노하우 산기업 6개. 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산기업. 또 뭘까요? 기. 또 뭐 있을까요? 그래요, 꿈.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깨,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요 6개 중에 오늘 뭐예요? 오늘 성탄절이고 저희가 스스로 뭐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면 저희가 요 6개 중에 몇 개를 성취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아니면 2개가 있더라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요거 한번 바꿔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끼를 다른 말로 뭐예요? 열정. 자, 우리 사이가 돈탕하니까 어때요? 열정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있고, 뭐라고 써놨죠? 희망이라는 거야, 희망. 우리가 판도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순아 씨, 여자예요, 남자예요? 판도라. 여자. 판도라의 성살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판도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판도라는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의심을 품어, 자기 스스로. 그러면 판도라가 뭐예요? 제우스 신이 뭐를 줬어요? 판도라 상자를 하나 줬어요. 그게 판도라 상자가 돼요. 근데 제우스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절대 열어보지 마라. 인간이다 보니까 의심을 하잖아. 그래,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 판도라를 열어서 깜짝 놀라서 문을 탁 닫아서 뭐만 남았어요? 판도라 상자 안에는 바로 꿈이 하나 남아있어. 인간에는 그래서 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도라가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우리 질병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인간한테 남은 것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뭐예요? 용기야, 용기. 요거 뭐예요? 골이라는 것은 계산. 깨는 뭐예요? 지혜. 요거는 뭐예요? 가방끈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맥이야. 그럼 정치인들은 요거예요. 인맥이 많다는 거고, 하나의 열정적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스스로, 오늘 요 6개 중에 자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2개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잘 산 거라는 겁니다. 봐봐요. 우리 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한번 봐봐요. 수업에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열정적이야. 그죠? 기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오늘 나왔다라는 것은 꿈을 우리가 찾자라는 거고, 깡이라는 것은 용기. 근데 특히 이게 문제야. 이게 깡이라는 게. 자, 여자분들은 사회생활을 했어야 안 했어요? 많이 안 하죠. 애들, 자녀 케어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를 땄어. 여자분이 땄어요. 중개업을 했어요. 무엇을 알죠? 돈 맛을 알죠. 돈 맛. 그죠? 그래서 남자를 무시하니까 어때요? 낫으로 가서 뭐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엔스죠, 돈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만용이고 뭐 만용이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깡 때문에 우리 살인사건이 2개가 벌어졌다는 것. 특히 공인중개사와 관련돼서 이 깡, 용기는 좋지는 하겠지만 이 용기.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땀으로써 깡이 생긴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꼴은 뭐예요? 개성이죠. 그러니까 요 개성이라는 것은 우리 강사분도 다 뭐가 있어요? 개성이 있죠. 여기도 각각의 개성이 있죠. 그러니까 강사님들한테 맞춰봐. 좀 제발 자기가 스스로 맞춰보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맞춰보면 우리 뭐 개성을 자꾸 자기가 요구하면 안 돼. 요구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번 수능적으로 적응을 한번 해보라고. 적응을. 그래서 요 꼴 개성 찾아가야 되고 요게죠.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과목이? 6과목. 그래도 우리 뭐 옛날에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뭐 1등 한 사람 우리 뭐 공인중개사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여기에다 플러스 뭘 해야 돼? 음악. 또 하나는 산 이름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요 공인중개사 6과목에서 뭐예요? 지혜가 생긴다고.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수강생들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슨 평가예요? 우리 순아 씨.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여기 같은 수강생들이 왼수가 되는 거야. N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술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봐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요거 6개 한번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볼 때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법률행위 무효라는 거야. 무효 그러면 그 밑에 가봐요. 무효의 종류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적 무효 줄 정하요. 자, 상대적 무효 줄 정하요. 자, 절대적 무효가 맞냐? 우리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개념을 완전 헷갈려 하신다고. 봐봐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103조, 104조죠. 그러면 103조, 104조는 어때요? 바로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절대적 무효가 돼.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거 우리 2개밖에 없어.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지난주에서 배웠던, 지지난주에 배웠던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많거든.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가 예외야. 그러면 우리 절대적 무효와 관련돼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3조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안 돼요. 이게 금방 헷갈려. 이게 미쳐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결론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우리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 이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책을 읽어 나갈 때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가 바로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권리 능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 말을 못해. 의사 무능력자죠. 무슨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거기 강형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특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여기에다 줄 정하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 무효로서 우리 탁 요걸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돼. 거기 옆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불법 아닌가요?
자, 그러면 며칠 지나면 또 헷갈리고, 며칠 지나면 더 헷갈려요. 그러면 반사의 질서와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 반사의 질서 유형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반사의 질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가봤으니까 기회도 좀 익숙해졌으니까 거기에다 줄 한번 다 꺼놓고 우리 요렇게 한번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인, 계생사. 이걸 딱 써놔라. 자, 이미 뭐 예습 복습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정의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없도록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행위를 정행위, 사행위, 즉 도박이죠. 도박 지문은 갚을 필요가 없어. 즉, 몇 조니까? 103조 위반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반사의 질서 유형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꼬리표를 딱 붙여서 여기 36개라고 딱 써놔요. 다음 중 우리 41번 문제가 이거거든. 반사의 질서 유형으로서 위반이 아닌 것. 반사의 질서 뭐예요? 유형이 아닌 것 올해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반사의 질서 유형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전주에 했으니까 전인 계생사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정인 계생사 우리 기억하고 아까 뭐예요? 치석권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제착, 하, 대승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밑줄을 딱 꺼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거기에다 써요. 104조. 자, 104조 보면 103조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그럼 104조는 뭐예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라는 거.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효와 관련돼서 4방, 8방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 그래서 원칙, 요거 유형을 딱 껴놓고. 그럼 문제가 또 문제,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이 많이 돼요. 공인중개사 뭐예요? 뭐 6개월에 합격했네. 맞기는 맞아요. 6개월에 합격했네. 맞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될까요? 6개월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리씨 어떤 분 같아요? 아니 주로 이런 분들. 강사분들. 그 다음에 또 강사가 아닌 분 중에 뭐 우리가 또 자주 빨리 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직업이 은행 다닌 사람들. 은행 다닌 사람들. 은행 다닌 사람들은 뭐예요? 은행 다닌 사람은 뭐예요? 학교로는 다 됐어. 공부 안 해도 7, 80점이 나와. 왜 그럴까요? 아니 접하는 게 경제이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면 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돼 있어요? 학교는 돼 있어. 또 뭐가 돼 있을까요? 2차 과목에서 세법. 그래요. 세법이 다 돼 있어. 뭐 우리가 도감하는데 또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대출계에 있다, 대부계에 있다, 돈을 구워주는 게 있으면 뭐예요? 등기법을 또 잘해. 왜? 등기법을 봤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위에서 유를 창제한다는 게 참 힘들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어떤 학원에서 뭐예요? 제 제자인데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3개월 만에. 욕 진탕 얻어먹고 있어요. 왜 댓글로. 그러니까 이분은 요거예요. 봐봐요. 간평을 준비했어. 간평을 몇 년 준비했느냐? 6년. 그래서 안 됐어. 어디로 왔어요? 공인중개사를 시험을 봤어. 그럼 3개월 만에 합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개사만 3개월 준비했다라는 거지. 간평을 준비하면 관계법규, 우리 공법 있죠. 그게 다 들어가. 그 간평이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 언론이 들어가거든. 학교는 더 들어가죠. 뭐도 들어갈까요? 민법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3개월 만에 합격한 게 아니야. 그럼 몇 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12자리 뭐예요? 10이니까 뭐예요? 6년이니까 뭐예요? 이게 12. 72에다가 뭘 돼야 돼요? 3개월 놀면. 그러면 75개월 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뻥이야, 뻥.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것은 뻥이야, 뻥. 뻥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상담원으로 있어. 뭐 대형 출판사 상담원으로 댓글 부대 거기에 뭐 재직하고 있거든. 뭐 어차피 중개사를 안 하던 거기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뭐예요? 상담원으로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3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욕 진터. 옛날에 뭐 거기 댓글에서 악플이 몇 개가 와요. 거기 아마 한 10만 개는 올라갔을 거예요. A씨부터 해가지고 쌍시옷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몇 개월은 해야 돼. 최소한 몇 개월을 해야 돼. 최소야, 최소. 몇 개월? 8개월은 해야 돼. 최소 범위야. 그것도 그냥 놀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해야 뭐예요? 8개월 만에는 합격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봐봐요. 지금 시험 몇 개 나왔어요? 10월 한 마지막 토요일 날 보겠죠. 마지막 주 토요일. 그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딱 적절한 시기에 온 거야. 적절한 시기. 1, 2월달, 11월달, 12월달 워밍업하고 이제 정상적인 강의는 어디에 들어가요? 11월, 1월달, 2월달, 3, 4월 강의가 들어가거든. 지금 11월달, 12월달은 개념 잡고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개념 잡고 책 읽는 습관을 좀 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강사분, 은행분이 아니라면, 가서 이제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암기. 일단 절대적 무효는 외워야 돼. 뭐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결론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는 어때? 보호받을 수 있죠. 상대적 무효는.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애적 측면이야.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써요. 2개 갖다 있어. 아주 쓰기 싫으면 거기에다 뭐예요? 2개. 자, 우리 뭐예요? 비통이라고 써놓으라고. 비통. 자, 그러면 아니면 뭐 밑에다 줄을 그어놓으면 되고. 그러면 비통. 비가 뭐예요? 비진이 어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진이 아닌 어사 표시가 뭐 아닌 비자가 들어가서 비진이 어사 표시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 봐봐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봐봐요. 다음 중 법률 흐르기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몇 개? 자, 4개는 무효를 갖다 놓고 하나는 취소 사유를 갖다 놓는다. 또 아니면 다음 중 소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절대적 무효 4개 갖다 놓고 상대적 무효 하나 갖다 놓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야 돼? 자,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빨리 발전을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상대적 무효와 관련돼서 2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비통, 그렇게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번에 무슨 무효가 있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어. 자, 우리 민법은 그러면 가로 2번에 줄 쳐놔요. 민법은. 자, 137조 관련돼서 줄을 딱 하나 찾아서. 없으면 써놓으라고. 민법 137조. 137조가 일부 무효야. 자,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137조. 우리가 이제 일부 무효의 범위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일부가 무효면, 일부가 요거 무효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무슨 말씀? 좀 이따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요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민법 137조. 그래서 137조를 여기에다 딱 써놓고 양적 무효라고 써놔요. 양적 일부 무효의 범위라고 써놔라.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된다고. 자, 전부 불능. 그러면 우리가 전부 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다? 일부 무효. 그래서 양적 일부 무효의 범위라고 우리가 써놓으라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무슨 무효가 있죠?
확정 무효와 뭐예요? 유동적 무효. 자, 90페이지죠. 특히 이제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유동적 무효, 거기에다 특히 별표 3개를 딱 겨눠라고. 밑에 가서. 자, 90페이지. 자, 유동적 무효는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겠죠. 뭐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가로 1번에 무슨 무효가 있죠? 확정 무효. 그럼 무효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로 2번에 뭐예요? 유동적 무효. 지금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됐거든.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는 자주 출제돼. 가로 2번과 관련.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될 거예요. 내년에도 출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유동적 무효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효과는 확정 유효가 될 수 있고 확정 유효.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확정 무효가 될 수 있죠. 효과는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아직 무효가 확정이 안 된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유효냐 확정 무효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잡아내야 된다고. 그럼 대표적으로 거기 예를 하나 딱 써놔요. 그 옆에 뭐 쓰기 싫으면 우리 판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다 밑줄을 딱 끊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밑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10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서울 전 지역이 무슨 토지거래허가고요. 전부 묶였어.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동적 무효야.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고요. 요걸 우리가 잡고, 그러면 거기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두 가지겠죠. 자, 토지거래허가증, 요거 이제. 자, 토지거래허가증은 뭐, 언제 우리가 발급받죠? 토지거래허가증. 허가증은. 일단 그 대상은 뭐 읽어봐요? 토지겠죠, 토지. 자,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네요. 소유권. 자, 그 밑에다 지상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지상권. 자, 우리 어제 수요일날 뭐예요? 금융계약서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소유권과 지상권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 토지거래. 여기 거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래허가증에서 거래. 자, 거래라는 것은 뭘까요? 유상이야, 유상. 유상 플러스 또 유상 계약과 예약이야. 일단 유상이야 돼. 유상.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하고 안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여기 속해야 안 적혀요? 안 적혀져. 토지 임차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뭐 소유권도 아니고 지상권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임차권은 토지거래과정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래.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정형 읽어봐요. 정형은 그러면 안 돼. 무상이야. 여기는 예상이야. 그러면 자기가 토지거래과정을 교부받고 싶지 않으면 토지를 정해야만 어때요? 토지거래과정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거든. 여기 봐봐요. 정해는 뭐예요? 무상이거든. 그렇죠?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 제가 원하는 것은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원리 정리. 그러면 자꾸 우리 공부 스타일이 이렇게 되면 발전성이 없어. 자, 봐봐요. 토지거래과정을 교부받지 않는 것. 이러하면 발전성이 없어.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10분 중에 8분이야.
10번 중에 8번은 이렇게 외워. 공부할 때. 토지거래과정을 겨우 받는 거, 겨우 받지 않은 거, 이걸 외워. 8번은. 그러니까 2번은 뭘 외울까요? 이 원리를 외운다. 공부는 요걸 외울 게 아니라 요걸 우리가 암기를 해달라는 거야. 이게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정의는 뭐 유상이, 무상이, 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해약이죠. 가등기는 해약이거든. 그러면 가등기 시에도 토지거래과정을 교부 받아줘야 돼. 근데 그러면 가등기는 어때? 가등기는 꼭 뭐가 필요하죠? 본등기가 필요하죠.